네, 수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토 모닝쇼 김수경입니다. 세계은행에 이어서 IMF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울한 전망의 증시도 맥이 풀린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와 유럽의 경제 성장 둔화, 이 두 가지가 최대의 난제로 걸림돌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적극성과 속도는 좀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요. 유로존 회의와 어닝 시즌 속에서 관망 분위기가 좀 아래쪽으로 가라앉은 관망 분위기가 짙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뉴욕장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장도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월드뱅크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오늘은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춰 잡았다는 소식에 개장 초부터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IMF는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와 유럽 경제 둔화 리스크로 인해 지난 7월 3.5%로 예상했었던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린 3.3%로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의 3.9에서 3.6%로 낮춰 잡으면서 성장률이 2% 아래로 곤두박질칠 가능성도 6분의 1 정도 된다는 경고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경제 위축 우려와 함께 나스닥 지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의 주가가 지난 9월 19일 장중 705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최근 10% 이상 하락한 데 이어 지난 4일간 연속 하락한 것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장 초반 623달러까지 밀리기도 했던 애플의 주가는 오후 들어 다소 낙폭을 줄이면서 0.4% 하락해 635달러 85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관심을 모았던 알코아와 연 브랜드의 지난 분기 순이익이 증시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일 증시에도 일단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주요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증권사 번스틴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인텔의 주가가 장중 1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보인 끝에 2.8% 하락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정유업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은 총 25억 달러의 텍사스 정유 공장을 마라톤 오일에 매각한다는 소식에 양세 주가 모두 0.5%대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1년 목표 주가를 118달러에서 83달러로 크게 내려잡았다는 소식에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닷컴은 7% 내렸습니다. 소매업체 월마트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공동으로 다음 주 블루버드라고 명명된 선불 크레딧 카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양세 주가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였고 증권사 BOB의 메릴 린치가 지난 일주일간의 주가 급등이 과하다며 매도 추천을 내놓은 데 따라 온라인 DVD 업체 넷플릭스의 주가가 10% 하락했으며 포드 자동차는 모간 스탠리의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에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크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어제보다 하락한 1.7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좀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내면서 강하던 뉴욕장이었는데요. 어제 오늘 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또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나요? 예, 영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나 인하하고 특허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 법인세 체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어네스트 앤 영을 인용해 이미 20곳의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과 수억 파운드 규모의 세수 증대가 점쳐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어네스트 앤 영은 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전통적으로 세금이 낮은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금융업체인 에이온과 랭커셔 홀딩스, 자원개발업체인 엔스코,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 델파이 등이 영국으로 글로벌 본사를 옮긴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세계 최대의 광고업체 WPP도 본사를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향후 30년 내에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산유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에너지기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파티 비롤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이 향후 10년 내에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2030년 말까지는 글로벌 2위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라크가 향후 20년 내에 주요한 에너지 강국으로 부각될 것이며 GDP 규모도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원유 공급 증가량 가운데 이라크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넘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이라크 원유 생산 급증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장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기술주의 급락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당한 좀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장 마감 동향까지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